네, 안녕하세요.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입니다. 스타필드 부산 명지점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실내에도 물론 저희가 정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. 근데 보통은 조그마한 화분에 만들어서 실내 정원 연출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넓은 화분에서 실내 정원이라는 말에 적합하게 그렇게 연출도 가능하십니다. 이렇게 하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빠짐을 어떻게 하나요? 배수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. 작은 화분을 실내에서 키우실 때 요령도 사실은 물 빠짐이 없이 배수층을 만들어서 물이 그 안에 차이게 하고 식물을 심었던가 똑같이 이렇게 크게 만들 때에도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셔서 물 빠짐은 없습니다. 배수를 따로 빼지는 않고요. 대신에 깊이를 어느 정도 두어서 그 밑에 물이 채일 수 있는, 물이 머물 수 있는 배수층을 자갈 같은 걸로 해주게 되고요. 그 위에 식물을 심기에 최적화된 원예 상토를 넣고 식물을 식재하면 됩니다. 물을 주는 거는 물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실내에서 많이 주실 수는 없죠. 그 물주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. 물은 원예 상토가 손가락을 넣어 봤을 때 촉촉한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실내 환경의 그 조건에 따라서 빨리 마를 수도 있고 적게 마를 수도 있고 건조가 달라져요.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시기 전에 얼마 만에 한 번씩 줘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흙이 마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물주기를 하시는 그런 원칙을 세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실내 식물로 심을 수 있는 식물의 선정이 무엇보다 실내 정원에서는 중요한데요. 일단은 구입을 하실 때 반드시 실내 식물인가요? 실내에서 살 수 있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고 권장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렇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모든 실내 식물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관엽식물이라고 해서 큰 잎을 지니고 있는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식물을 많이 실내 식물로 괜찮다라고 하시는 곳에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물들로만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한 가지 가든 디자인 팁을 드리자면 실내 식물이라고 해서 다 갖다 모아놓는다고 예쁜 거는 아니니까요. 예를 들면 줄무늬가 있다든가 뭐 흰색의 잎을 좀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특정한 무늬가 있다든가 특정한 꽃을 피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식물을 조업하시게 되면은 실내에서 키우지만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식물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. 스타필드 부천의 그 입구에 있는 요 장소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런 곳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도 화분 이용해서 얼마든지 실내 정원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화분은 저희가 디자인해서 제작한 거예요. 요 약간 조형미가 있는 화분을 썼을 때 효과가 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좀 이 화분 자체로도 아트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주 잘 표현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런 화분을 조금 특징이 있는 걸 쓰실 때는요, 이거와 어울리는 식물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흰색 요 비정형적인 화분과 어울리는 식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. 근데 저는 약간 밀림을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해놨는데요. 이거는 입구에 들어오는 정원이라 보시면서 화분이긴 하지만 이 덩어리가 하나의 좀 밀림 정글처럼 보였으면 하는 느낌에서 연출을 한 것입니다. 실내 식물에 적합한 식물은 지난번에 명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. 명지나 이곳이나 실내 공간은 조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. 햇빛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창가에 놔주면 훨씬 더 좋아해요. 왜냐면 실내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태어난 식물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식물 중에 실내에서 생존이 가능한 식물을 데리고 온 경우이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요. 그렇다고 땡볕, 직사광선을 받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요.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광선으로도 충분하고 이것으로도 모자랄 때에는 사실은 인공 조명을 쏴줘도 괜찮아요. 천만다행히 실내 식물뿐만 아니라 일반 외부에 있는 식물들도 인공
광인지 자연광인지를 구별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룩스만 좀 확보된다면 실내에서 전등을 켜놓고도 충분히 실내 식물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야레카 야자 나무예요. 지금 줄줄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? 잎이 갈라져 있기는 한데요. 야레카 야자나무 저희가 심었고요. 요거는 여인초라고 하는 잎이 굉장히 넓은 식물이에요. 이 두 개가 굉장히 상반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죠. 요걸 심었고요. 요 밑에 보면은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점란 종류 저희가 심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아비스 종류 중에 약간 이거 고사리과 식물 중에 하나예요. 굉장히 고사리과처럼 안 생겼지만 또 이런 종류도 있거든요. 고사리과 식물 중에 하나인 아비스라고 하는 종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꼬불꼬불거려서 코브라라고 품종명을 많이 부르거든요. 그래서 아비스 종류 들어와 있고요. 여기도 이것도 아비스 종류인데 요거는 오히려 더 많이 주름이 잡혀 있는 종의 그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이비는 여기 길게 늘어졌던 거 저희가 한 번씩 다 잘라줬어요. 잘라주어야 돼요. 길게 늘어졌다고 아깝다고 계속 놔두시면 계속 늙어가요. 늙어가면서 식물이 누렇게 뜨는 증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양분도 서로 고갈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러면 다시 또 자라기 시작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까지 또 내려오니까 그런 종류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. 언제나 그랬듯이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구입을 하실 때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. 실내에서 생존이 가능합니까? 아닙니까를 구입하실 당시부터 물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났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. 그 식물명을 집어넣어서 찾아 놓아서 어떤 생육 환경을 좋아하는지, 예를 들면 빛을 좋아하는지 물기를 좋아하는지 등등을 조금 따져보셔야 되거든요. 그 조건을 좀 잘 맞춰 주어야 식물을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. 그거 유념하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내 식물 키우실 때 제가 꼭 부탁 말씀 드리는 게 있는데요.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는 식물들은 생명의 한계가 뚜렷해요. 바깥에서 키우는 식물들보다는 훨씬 더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자라지 않는다고 그거를 너무 막 죄책감을 느끼시거나 뭔가를 잘못해서 이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실내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 너무 장시간은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죽은 식물이 있다면 다시 뽑아내시고 또 새로운 또 스킴을 좀 바꾸세요. 또 다른 종류로 또 넣어주셔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그런 구성을 해주시는 게 또 실내 정원의 또 재미기도 해요. 죽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또 바꿔줄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는 거니까요. 근데 사실 여기도 되게 많이 변화가 찾아왔어요. 처음에는 이게 전부 다 보스턴 고사리로만 덮여 있었던 거를 이번에는 아비스도 들어오고 점란도 들어오고 여인초도 들어와서 스킴이 좀 여러 번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바꾸어가는 재미도 있는 게 실내 정원의 묘미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요. 실내에 늘 식물들 같이 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